구독, 좋아요.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속보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소식이 지금 나왔는데, 지난번 방송할 때 안철수 의원 혁신위원장 이 문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뭐든 좀 바뀐 모습을 국민들에게, 특히 보수 시민들, 이 유권자 시민분들께 보여드려야 하는데, 오죽하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는 날 개혁 점수는 빵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제가 봐도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뭘 스스로 바뀌려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농성도 뭐 나경원 의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웰빙 농성이냐는 소리까지 듣는데, 물론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고작 그거 하나예요. 이 더운 날 전부 지금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의원회관에서 에어컨 또 빵빵하게 틀어진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혁신이라는 게요, 이 가죽을 뜯어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나고 아파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 잘 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친윤계라고 불리우는 현재의 그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60표 실어준 사람들, 그 배지들이 실권을 줘야죠. 정말 혁신할 수 있는 권한을 8월 전당대회까지 이제 한시적인 그 비대위 체제라고 하지만 정말 그 한 달이면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정말로 개혁을 안 의원이 할 수 있게, 지금 뭐 말씀 이 시간에도 했지만 수도권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민주당에 비해서 너무 TK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그 얼마 안 되는 또 의원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이 분당에 정말로 개혁을 하는 모습, 혁신을 하는 그 모습을 보이려면 실권을 줘라. 허울뿐인 뭐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태클, 저기서 방어 이러면 아무리 안철수 위원장이도 뭐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타이틀 준 건 잘했다. 다만 그 타이틀에 무게가 실리려면 안철수 위원장이 내놓는 그런 개혁 혁신 조치에 대해서 전폭적인 수용을 좀 하면서 좀 국민의힘이 달라지려나? 달라지고 있네? 이런 인상을 좀 주길 바랍니다. 간곡히 좀 뭐랄까 부탁을, 뭐 제 부탁인들 듣겠습니까마는 정말 이 더운 날씨 더 불쾌지수 안 오르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간에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헛발질을 워낙 많이 해서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지지층에서 또 간철수 되는 거 아니야? 항상 사실 핵심적인 시대의 흐름이랄지 핵심적 맥들을 좀 잘 짚지 못하고 혼자 노는 그런 이제 안철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혁신위원장 되면 간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의 실제 동력과 내용, 이것을 실제 만들어내는지, 그 잠재적인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안철수 또 시험 때 올랐어요.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 때부터 지금 여러 가지 안철수 최근의 상황까지 그게 스스로가 그걸 이겨낼지, 그 부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씀에 가름해서 뭐 안철수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려면 혁신위원장 시키지 말아야죠. 자기들이 혁신위원장을 안철수를 시켰다는 건 또 TK 출신을, 친윤을 혁신위원장 안 치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을 수도권 출신의 비주류를 시킨 건데, 시켜놓고 흔들거나 시켜놓고 뭐 아무 권한도 안 주면 모양은 갖춰놓고 전혀 권력을 실권을 안 줬다. 또 이런 딜레마가 빠지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21%에서 23%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번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하면 10%대 지지율 보는 것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주면, 지금 친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다 도망갔다. 이거 주원지훈 의원은 친윤 다 도망갔다 그러던데. 친윤인 척 안 하는 거죠. 친윤인 척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친윤이었는데 지금은 뭐 내란 특검에 지금 부부가 소환되고 이러니까 나 윤 전 대통령 몰라요.
아, 왜 나를 거기다 끌어넣어? 나 친윤 아니야. 이러는 거죠. 분리하면 친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면 뭐 영남 자민련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분들이 혁신을 위해서 정말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본인들이 못 보이니까 수도권 의원 내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아무 실권도 안 주고 안철수는 안 된다? 또 뭐 철수할 거다? 그런 식으로 흔들면 안 되죠. 저번에 대선 지고 끝까지 남아있던 두 사람 중에 안철수와 김용태였어요. 그렇게 보면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과연 중도파의 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도가 또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 중도가 없습니까? 중도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진 겁니다. 네. 자, 중국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이 중국 문제를 첫 번째 3부 이슈로 잡았습니다. 시진핑이 정상적으로 국가 주석직과 총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지금 이게 모락모락 나오고 있었는데 시진핑의 측근들이 점점 사라져 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체포되고 뭐 그러면서 아, 이거 처음에는 시진핑의 반부패 투쟁의 일환인가? 시진핑의 측근이라 하더라도 뭔가 잘못이 있다면 이 부패 혐의에 지금 뭔가 걸렸다면 그걸 척결해서 뭔가 반부패 투쟁에 힘을 실은 것이려고 하는가? 이런 진단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아니고 시진핑의 핵심이 이제 시진핑의 몸통이었던 인물들조차 죽고 숙청되는 걸 보면서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더군다나 반 시진핑이 제거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인물 장유사라는 중국 군사의 제1부주석이 오히려 주요 중국군 5관구를 장악을 했다. 뭐 중부, 북부, 남부는 원래 상당한 이미 먼저 석권을 했고 동구, 대만을 상대하는 동구, 서부의 관구까지도 그 책임자를 바꿔서 사실상 시진핑의 손발을 상당히 잘랐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미국의 지금 국가안보 보좌관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국가안보 보좌관 얘기 나왔는데 지금 전체 동향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로 이제 대만계의 언론, 네. 또 마이클 플린 전 안보 보좌관, 네. 이른바 이런 쪽에서 이제 꾸준히 내놓은 지난 5월 이후에 내놓은 주장들입니다. 예.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관영 CCTV나 신화통신을 통해서 모든 걸 발표하는데 거기에는 한 줄도 나온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실각설이나 건강 이상설이 아니냐? 아니에요. 중국은 원래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보도 통제가 철저히 되고 있고 다만 이게 이제 저는 실각이나 건강 이상설로 점진적 퇴진을 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구나라고 보는 것이 6월 30일자 관영 CCTV에 사진이 한 장 실렸어요. 원탁이 하나 있고 시진핑이 가운데 앉아 있고 주변에 전부 앉아가지고 받아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우리 허앵커가 얘기한 장유샤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 군서열 2위예요. 저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저 사람이 이제 이 공청단파 그러니까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의 그 공산 청년단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 중앙군사위 주석이니까 저 사람이 제1부주석 2인자잖아요. 네. 저 사람을 중심으로 지난 5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비밀 확대 회의. 공산당은 이 회의 이름이 깁니다. 네. 그런 데서 이제 소위 이 친위 구테타가 일어났다. 그 전부터 꾸준히 그 시진핑파의 간부들을 숙청해가지고 실각시키고 누군가는 또 체포돼가지고 또 자살하고 이런 식으로 속속 사라졌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진핑의 실각과 직접 연관시키지는 않아 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중화권의 대만계 매체들 그리고 미국에서 반 시진핑파 인사들이 이걸 취재를 해가지고 계속 제기를 했던 거예요. 자, 관영
CCTV에 실린 6월 30일자 사진은 장유샤가 그걸 받아 적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걸 왜 보여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뭐 당연히 하는 회의 아니야.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허 앵커가 얘기한 실각설이 여러 언론, 한국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막 되니까 부담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여기 신화통신 기자들이 중국 공안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또 보고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좀 우리 시주성님이 실각했다는 소리가 자꾸 한국 언론에서도 나오네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야. 아직까지 시주석은 건재하셔. 라는 의미로 그 받아쓰기 사진을 냈습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그런 사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시진핑 건재하네? 또 이렇게 봐야 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통상 내세우는 이유가 이게 통상회의이기도 하지만 시진핑은 끄떡 없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그 앞서 나온 보도들을 쭉 보면 이게 그렇지 않은 움직임이 지금 계속 포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은 원래 이 중국의 3대 파벌, 시진핑 출신인 태자당, 그리고 지금 말씀한 공청단, 그리고 장쩌민 전 주석의 샹하이방, 이 3대 계파가 덩샤오핑 이후에 등소평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권력을 나눠 가져왔어요. 네. 장쩌민, 상하이방, 장쩌민, 그다음에 공청단의 후진타오, 그러다 태자당의 이제 시진핑 아닙니까? 네. 근데 시진핑이 다음번에도 그러면서 그 권력 안에는 다른 계파 사람들이 촘촘히 또 들어가서 나누는 형식이었어요. 대표를 국가주석 총서기를 시진핑이 하면 나머지 계파에서는 뭐 제2인자를 한다든가 당, 정, 군을 다 그렇게 나눴는데 시진핑이 아시다시피 2년 전 2022년 3월에 당 전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독재를 선포해요. 예.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때 후진타오가 끌려나갑니다. 그 사진도 뭐 다 영상도 후진타오 보셨을 사진 거예요. 한번 끌려나가는 네, 사진 그러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뭔가 이 앉아 있는 시진핑에게 항의를 하려는데 저 지금 서 있는 백발이 성성한 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스크 쓴 젊은 친구들이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표정이 기가 막히죠. 아이고 영감 빨리 나가 이런 표정이었어요. 예, 예. 저게 충격을 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는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뭐냐면 과거 이 고대 중국에서는 나라의 변란이 일어나거나 정변이 일어나면 상대방을 철저히 죽였어요. 예. 거의 학살 수준으로. 그런데 이제 신중국이라고 불리우는 이 공산주의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그 계파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 파벌을 물리쳐도 바로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 예를 들 수 있냐면 그 우리가 자유중국이라고 불리는 대만의 그 장개석 전 총통이 그 유명한 시안사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장쉐량에게 연금이 돼가지고 그때 모택동에 그 홍군을 살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내전하지 말고 국공 그 합작해가지고 일본하고 싸워라 이러는 바람에 장개석 군의 기가 거기서 꺾여 버려요. 나중에 장개석이 복권이 된 뒤에 그 장쉐량을 잡아다가 30년 넘게 집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죽이진 않아요. 그리고 공산 정권으로 넘어와서도 모택동이 그 유명한 류사오치, 류사오치를 실각시킨 뒤에 집에 죽을 때까지 가뒀습니다. 살려는 줘요. 살려는 드릴게. 다만 연금을 시킨다. 그러니까 연금을 시키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권력을 빼앗아서 그냥 허울뿐인 존재로 만드는 건데 후진타오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후진타오와 함께 공청단의 한 축을 이루는 원자바오, 예. 한국 한자로 쓰면 원가보라고 해요. 원아저씨라고 불렸죠. 이 양반이 경제와 민생의 전문가거든요. 그 후진타오도 개혁개방을 추진한 인물이고 이 두 사람이 여전했던 거예요. 그 원로로서. 그래가지고 이 시진핑을 나를 이렇게 쫓아내고 끌어내고 권력을 우리 합의를 깨고 막 장악을 해? 이러면서 이제 소위 친위 구태타를 꿈꿔왔던 거죠. 그걸 계획을 했고 자 그것을 이 유샤 지금 말씀하신 제1군사위 제1부주석이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이 그 실행을 해가지고 시진핑의 수족을 잘랐다. 예. 그러는 바람에 시진핑이 지금 사실상
실각에나 다름없는 상태로 빠져 있고 그래서 오는 8월 말에 이 메이다이허 북대하라고 있습니다. 중국에 예. 거기서 사중전회라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려요. 거기에서 과연 시진핑이 그대로 권력을 유지한 채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그때부터도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아 이게 실각이 맞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9월에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그리고 10월에 경주 에이펙 여기까지를 좀 봐야 돼요. 그때까지 줄줄이 시진핑이 나오느냐 시진핑이 뭐 핑계를 대고 못 나오느냐 아예 사라지느냐 자 이런 것들의 징후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실각설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이제 정리해 주신 걸 보면 실각설 그리고 또 중국의 공식적인 관영 매체의 대응 같이 얘기했는데 그 실각설 곧 사임에 이를 것이다. 8월에 사임을 하게 될 것이다. 사중 전회를 통해서 중앙 이제 정치국 회의가 있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이 중국의 주로 인사, 미래 이런 걸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큰 축은 이렇네요. 지금 장유사라는 사실은 이제 중앙군사의 제1부주석이 반 시진핑파의 핵심적인 군부 내에 있던 서열 2위가 한편으로는 중국군을 장악했다는 거고 실각설에 입각하면 또 하나는 네. 이 원자바우와 지금 후진타오 같은 원로들 중국국 원로들이 반 시진핑 노선을 지금 표명하면서 그 반 시진핑 세력 중국 군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과 연합하고 있다 뭐 이런 그 세력 구축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시진핑이 자기가 임기가 있었는데 그걸 안 지키고 3연임을 통과시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고 3파벌에 그 합의를 깬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진타오를 그렇게 무슨 끌어내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3자 합의가 깨지면서 장쩌민의 이 샹하이방도 예. 또 후진타오의 공청단, 후진타오 원자바오가 공청단의 원로고 장유샤는 그 원로들이 미는 실행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제1부주석 되고 제1주석 되고 그런 건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군권을 장악하라고 보낸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 장유샤가 뭐 시진핑 후임이 된다 이 소리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이제 군권을 다 장악해서 시진핑의 수족을 상당 부분 잘랐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이 사중전회를 통해서 다른 지도자를 내세울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아니면 또 시진핑을 그냥 국가 주석 자리에는 앉혀놔요. 그리고 국제회의에도 참석시킬 수는 있죠. 중국이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와 이 천지 대패라 부를 만한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의 그 대표를 하는 시진핑을 자른다, 축청한다 이럴 경우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되 통치하지 않는 허울상의 지도자를 해라. 또 이렇게 합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경주까지 뉴욕 유엔총회 경주 에이펙에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각 안 됐다라고 보기도 어렵다. 중국은 그만큼 복잡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산 국가입니다. 따라서 그 체면상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 시진핑의 아버지가 시중신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 덩샤오핑 때 그냥 한 중간 정도 서열되는 간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세우면서 시진핑은 원래 자기 아버지 이름을 그냥 붙이려고 그랬어요. 시중신 기념관. 근데 중국에서 개인 이름을 그대로 붙인 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모택동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 3파벌에 특히 공청단과 이 샹하이방 쪽에서 장쩌민이라든가 후진타오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그건 안 되지. 당신 아버지가 뭔데 우리가 볼 때는 국가 지도자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신격화하냐. 그래서 그 이름을 빼버렸어요. 예. 그래서 관중기념관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뿔난 시진핑이 그 기념관 그 소위 테이프 끊는데도 안 오고 어디로 사라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확인 안 됐어요. 중국 보도의 특징은 확인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막 무협지 읽는 것 같이 재밌어요. 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거는 참 확인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에 관련된 보도는요, 여러 가지 나오는 거를 짜 맞춘 뒤에 다각적인 각도에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식 확인된 건 아까 말씀드렸죠. CCTV가 6월 30일 날 그 한 장 내놓은 사진 받아쓰기 시키는 시진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진핑은 건재하다. 근데 뒤집어 말하면 그럴 정도로 시진핑이 다급하구나. 그 보도에 즉각 반응을 하는구나. 알고 보면 시진핑이 엄연한 국가 주석인데 부하들 쭉 둘러 앉혀놓고 교시 내리면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그 북한도 그러고 지금 한국도 국무위원들 앞에 앉혀놓고 대통령이 뭐 거의 받아쓰기 시키지 않습니까? 네. 뭐 선출된 권력은 임명된 권력이 존중해줘야 된다. 그 이진숙 위원장 들으라고 한 얘기거든요. 다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다만 그 실각설은 상당히 그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플린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미국의 꽤 괜찮은 싱크탱크 전문가들 글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그러나 총칼로 바로 시진핑 죽이거나 시진핑 가택 연금하거나 그런 폭발적인 그 쿠데타를 일으키면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 트럼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좋아할 것이고 또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푸틴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매하게 한꺼번에 시진핑을 정리하지는 않는다. 다만 옛날의 시진핑이 아닌 것만은 여러 가지의 그 분석을 볼 때 비교적 근거가 있고 정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9월 유엔 총회에 나오느냐 그 표정도 봐야죠. 또 10월 경주 에이펙에 멀쩡하게 걸어와서 뭘 또 하느냐 이런 것 등등까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된다. 다만 시진핑 권력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습니다. 네. 시진핑의 실각설이 나오고 있으면서 동시에 집단 지도 체제도 나오고 있죠. 실각하고 새로운 인물 후추나 왕양 뭐 이런 사람들 이름도 거명되고 동시에 권한을 이제 나누는 방식으로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거다. 시진핑의 권한, 그러니까 실각은 안 시켜야 돼. 권한을 그간에 어떤 거의 절대 독재의 힘을 빼는 그런 권한을 나누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가능성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로 좀 돌아와서요. 중국 공산당 체제에 그러면 지금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점점 불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사실이죠.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이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통화하면서 이재명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시진핑의 영도하에 중국의 이대한 발전을 이렇게 왔다고 지금 높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죠. 시진핑이 중국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높게. 네. 그러다가 시진핑 체제 사실상 내부의 권력 체제에 이상 조짐이 보이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제 이 한중 관계나 한미 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올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 도하 신문 일면에 네.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으로 대표되죠. 지금은 네. 9월 3일 날 이른바 2차 대전 전승절 열병식과 행사를 열겠다고 하고 이걸 국제적 이벤트로 지금 키울 생각인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요즘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초청장을 여기저기 보내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실에도 보낼 것 같다. 아직 보내지는 않았대요. 공식 초청장을. 근데 중국은 외교하는 방식이 그렇게 공식 초청장 보내고 이런 민주진영 국가하고 달라요. 여기저기 찔러봐요. 그러니까 중국의 뭐 이 신화통신 지국장도 한마디 하고 중국 대사도 뭐 만찬하면서 우리 저 9월 3일 날 열병식 하는데 그 이 대통령이 좀 와주실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찔러보고 이런 식의 그 찔러보기가 지금 여러 번 있었다. 이 보도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실각설과 맞물려서 그러면 시진핑 하나 보고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런 그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정식 초청장이 오면 어떻게 할지를 놓고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해야 되잖아요. 8일 날 지금 루비오 오거든요. 국무장관. 그 와서 뭐 AI니 조선협력이니 한다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 잡자고 하는 게 가장 지금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지금 7월 8일 날 상호 관세 유예가 안 될 거라는 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에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차 철강 관세 그냥 꽝 떨어져요. 지금 이메일로 오게 생겼어요. 만나지도 않고. 그럼 뭐 까보면 25%면 25% 내야 되고 우선 내야 돼요. 엄청난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결정도 안 했는데 중국 열병식에 간다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그거 못해요. 네. 복잡한 방정식이다. 굉장히 고차원 방정식 숙제가 지금 놓여 있다. 자 그러면 그 열병식은 왜 그러면 9월 3일이냐? 참 중국 공산당도 황당한 것이 9월 2일 날 메가더 원수가 그 미주리 구축함상에서 일본 외상 당시 이 실크햇 옛날 그 있잖아요. 메고 지팡이 짚고 올라와가지고 항복 문서 사인하는 거 보셨죠? 네. 그게 1945년 9월 2일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뜬금없이 그 다음 날을 우리가 일제를 그 항복시킨 날이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9월 3일을 2차 대전 전승 기념일이자 뭐 항일 전쟁 뭐 승리 기념일이자 반파시스트 뭐 승리의 날 뭐 어쩌고 그냥 이름이 엄청 길어요. 중국 공산당은 행사만 해도 한 뭐 열 몇 자, 20자씩 돼요. 그 행사를 잡은 거예요. 자, 이 행사 2015년 9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네. 천안문 막루에 푸틴, 시진핑과 박 대통령 검은 선글라스 끼고 그 봤던 그 행사입니다. 그때 그 미국에서도 가지 말라. 그 자유진영 지도자 중에 유일하게 간 거예요. 그때 그 최룡해라고 알죠? 그 사람은 그 친구가 저 끝에 안 보이는 구석 자리에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앙 막루에 그 소위 센터에 있었다고요. 네네. 그래서 왜 갔느냐 그때 미국에서도 말렸는데 자 간 이유는 그 어떻게든지 그 북한 핵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그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 가서 그 많은 주목도 받았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내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 박정희의 딸이라는 것도 이미 알아서 등소평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국의 개혁 개방의 모델로 삼은 게 또 새마을 운동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북한이 바로 그 다음에 1월에 핵실험 4차 핵실험하고 2월에 ICBM 쏘고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고 무슨 공산당하고 내가 손을 잡고 뭔 일을 해보겠나 하고 그 사드를 미국의 사드를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하는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국을 하늘 뭐 신주단지처럼 떠받드는 좌파들이 그 어떻게 사드 막은 건 뭐 안 봐도 아실 거고 지금 민주당 배지들이 사드 그 뭐 비제 내 몸이 튀겨져 하면서 노란색 빨간색 가발 쓰고 색 난리친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게 사태가 이루어졌던 게 바로 그 직전 열병식 참석입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 숙제가 또 있잖아요. 지금 한국 그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이 관세 문제 풀어야 되고 방위비 어떡할 거예요. 이런 거 등등 풀어야 되는데 전승절 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진핑이 실각한다는 소리 듣고 안 갈까 했더니 또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 눈치 보랴 미국 눈치 보랴 지금 머리가 아마 터질 거라고 봐요. 다리 찢어지게 생겼네요. 지금 그 주류 언론들은 뭐 엉뚱한 것들 막 보도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지금 대통령실의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이 생각이 가장 지금 드글드글 끓고 있지 않을까. 중국 손을 잡아야 돼. 미국을 더 꼬셔야 돼. 네. 이런 고차원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방식은 한국 그 한미 정상회담에 좀 올인하고 중국은 뭐 특사를 보내거나 고위급 특사 또 뭐 위성락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이종석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또 무슨 정동영을 보내든지 또 국회 대표단 보내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소위 이재명을 밀어 올린 그 친중 좌파들이 아니 왜 대선 공약 때는 쉐쉐 하더니 왜 이렇게 또 중국을 홀대하냐고 또 난리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실각성과 맞물려서 주목해 봐야 되는 그
포인트 있는 사안이다. 이거 잘못하다가 다리 가랑이 찢어집니다. 이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시진핑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설명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열병식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왜 중국 당시에 열병식에 참여했느냐, 그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내부에서 국가안보실 포함해서 주요 기관들이 이 관련된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열병식 할 때 우려가 적지 않게 사전에 포착이 되게 돼서 열병식에 가는 게 좋느냐. 결과적으로는 가는 거 결정할 때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당시에 북한 핵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북한 핵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것이 중대했는데 한국과 미국이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중국이 당시에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고 중국도 당시에는 북핵을 반대하고 있는, 공식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을 이용을 하자, 중국을 이용을 해서 북핵을 막자, 이제 이런 차원을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열병식에 참여할 근거를 이제 사실 잡았습니다. 그냥 평가는 달리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중국 열병식의 목적을 단순한 중국 한중 관계 차원이 아니라 북핵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고민이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부분에 가장 고민이 많았다는 점을. 예. 그러니까 우리 허영커가 직접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이니까 네. 저보다 소상히 그 내용을 알겠지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년 9월 열병식 참석은 거의 구국의 결단이었다. 네. 왜냐하면 당시 북핵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지금은 네네. 그게 용인이 돼버리는 바람에 두 기 다 터졌지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북핵 문제를 중국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 안돈시키고 싶었던 고심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초청장이 왔을 때 자유주의 진영 지도자 아무도 안 갔다니까요. 네. 공산주의 그 지도자들만 간 그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가벼운 차림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검은 선글라스 하나 끼고 머리 틀어 올리고 아주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가서 천안문 막루에 섰잖아요. 네. 그 역사적인 현장이고 그 자리에는 아무나 세워주지 않아요. 시진핑 옆자리에는 아무나 세워주지 않는다고요. 시진핑, 박근혜 대통령, 푸틴 이렇게 섰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위상으로 이번에 이재명을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간보기 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나 안 오나.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지금. 이거 풀 수가 없다니까. 그래요? 고차원 방정식이에요. 예. 수학 얘기, 산수 얘기 잠깐 하자면 5차 이상의 방정식은 대수적으로 풀 수 없다라는 페르마의 정리가 있어요. 예.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서 잘 풀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문제 좀 시진핑 문제 먼저 살펴봤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권오을 지금 논란이 계속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 터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빨리 나가야 돼요. 가혹행위가 터졌네요. 가혹행위. 자, 이게 예전에 이제 이 사람도 보수 진영에서 배지 여러 번 달았잖아요. 네. 배지 달 때마다 하는 게 뭡니까? 김민석도 2번 했다는 그 유명한 출판 기념회입니다. 네. 출판 기념회를 유령 작가, 고스트 작가 써가지고 대필시키는 의원들이 거의 뭐 태반인데 그 중에는 또 돈 아끼려고도 하고 본인이 자기 얘기를 씁니다. 그 자서전이죠, 그게 이른바. 예. 그래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돼지발정제를 고백한 게 자서전이에요. 자기 얘기 재미나게 한다는 게 나중에 발목을 잡았잖아요. 예. 권오울도 이 자서전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꺼벙이의 꿈. 왜 꺼벙이라고 옛날 길창덕 화백이 그린 만화 주인공입니다. 거사 혹시 책이 있으니까 표지 혹시 있는 사진 있으면 그거 아마 한번.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허앵커도 그 꺼벙이 이 만화. 책이군요. 네, 꺼벙이의 꿈인데 꺼벙이란 주인공 자체가 길창덕 화백이 쓴 만화의 주인공.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즐겨 읽었던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꺼벙이에 빗댄 거예요. 꺼벙이라는 게 이제 좀 이렇게 꺼벙하지만 아주 그 재치도 있고 위트도 있는 그런 만화 소년 주인공입니다. 근데 하필 이 꺼벙이에다가 내가 군에 있을 때
전경으로 있었대요. 전경.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전투 경찰이요? 전투 경찰로 있을 때 네. 후임병을 구타했다. 가혹행위를 했다는 걸 버젓이 써놨어요. 물론 그 내용을 세세히 읽어보면 뭐 자기는 좀 그냥 막 마구다지로 뭐 두드려 팬. 자기는 많이 맞았는데 내 후임들은 좀 덜 때렸다 이 얘기인가요? 자기도 때렸다는 소리도 썼어요. 네. 근데 나는 이제 때릴 때 감정을 가지고 예전에 뭐 야전삽 가지고 때리고 막 무식한 선임병들 많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는 안 했다. 때리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 그 집단 얼차려, 단체 기합 같은 걸로 하기도 했고 자기는 꽤 인간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또 썼어요. 그러니까 네. 이 책을 쓸 당시가 벌써 80년대 70년대 말이니까 뭐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될 때는 그 좌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알아야죠. 오광수를 낙마시킨 게 이 좌파 개딸들 아닙니까? 예. 뭐 손가락 혁명군이 이재명이 만든 어마어마하게 뒤진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전 책을 샅샅이 뒤져서 저걸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후임병 구타를 찾아냈어요. 가혹행위. 걸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근데 그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이라 이제 옛날 군대 문화가 저런 가혹행위 문제가 뭐 적잖하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과거의 문제를 따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러면 뭐 권오을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보수 정치인들은 없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삼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저 사람이 무슨 지방시대 부위원장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좀 덜할 텐데 이 재복 입은 공무원 그 예우를 담당하는 보훈부 장관으로 가니까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국가보훈부가 어떤 곳입니까? 순국 선열들을 기리고 재복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자리고 국가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정권이 왜 권오우를 하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을 했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째, 내년 경북지사 내보내려고 경력을 쌓아주는 것이다. 예. 제 순서예요. 두 번째, 경북 안동의 권문세가의 자식이어서 잠깐 살다가 떠났다는 대통령 이재명의 그 고향에 대한 콤플렉스를 만회해 줄 수 있는 동네에 잘 나가는 집안 아들이다. 저는 이 이유도 좀 있었다고 보고 세 번째로는 이 보수의 일각을 좀 허문다는 그런 그 속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대선 기간 중에 네. 보수 진영에서 그래도 이름난 사람이 하나 왔잖아요. 여준 씨는 너무 나이가 들었고 뭐 상임 선대위원장 하다가 이제 지금은 뭐 뒷전에 있는데 아마 자리를 줘도 상징적 자리 주지 않겠습니까? 90이 다 됐는데 근데 권오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지를 달던 사람이고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지사를 2018년에 나와서 낙선하긴 했지만 그 이름이 꽤 알려졌으니까 나름 보수의 그 기둥까지는 아니어도 보수의 그 어디 그 문짝 하나는 떼왔다 이런 상징성을 지금 가지고 꽂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먼저 나온 게 그 엔잡러 아닙니까? 분신술. 예. 그랬더니 뭐 부인도 남편만 그런 그 여기저기다 소득을 올린 게 아니라 아주 부창부수라고 그 아내도 또 못지않은 재산 은닉 혐의가 지금 드러났고 그 재산만 가지고는 좀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자서전은 제가 볼 때 개딸들이 끄집어내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오광수 2탄 만들겠다 이거죠. 감히 우리 정부에서 보수 진영 떨거지를 갖다가 뭐 이렇게 장관 그것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로서 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파들의 공격을 좀 받은 것이다. 그래서 뭐 동정할 것도 없어요. 이 내용 자체가 당시엔 나도 내 후배 대원들에게 기합도 주고 가끔 구타도 했다. 가끔 구타도 했어.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뭐 이걸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이고 단체 기합을 줬다. 6개월 후임을 받았을 때 새벽 4시에 전원 집합시켜서 산에서 1시간 동안 기합을 줬다. 요새 같으면 이거 바로 퇴출이에요. 그러네요. 내용 하나하나가 감히 새벽 4시 전원 기상 전원 집합 산에서 1시간 동안 지금 같으면 그런 장교들이나 보직 가진 사람들은 징계 사유가 되겠죠. 영창 가죠 바로. 영창 가요? 군 인권센터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모기 회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네. 추억의 모기 회식.
이렇게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게 뺑뺑이를 돌린 다음에 상의를 탈의시켜 가지고 화장실 뒤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럼 모기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뜯어먹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악명 높은 모기 회식입니다. 이거 당해본 분들은 치를 떨 텐데 이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그 권오리가 한다는 얘기가 지금 이런 식의 기합을 줬다고 자랑스레 떠벌린 거예요. 자기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 내가 꺼벙이의 꿈에 그런 얘기를 썼나? 자, 이게 지금 저는 용코로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 공세까지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그러면요. 지금 이게 폭로전이 개딸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좌파 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지금 나섰어요. 이 권오일 후보자에 대해서 맹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광수 민정수석도 김어준과 사실은 조국당 연합작전이다 뭐 이런 얘기 많았죠. 분석이 네. 많잖아요. 김어준이 사실상 날렸다. 그러면 이제 좌파 단체들이 지금 권오를 타겟으로 해서 낙마시키려고 할까요? 저는 그렇기도 하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콘서트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콘서트에 김민석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빼고 거의 다 간 거예요. 대통령 박찬대 빼고 다 갔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 그림을 보면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15,000명이 모인 콘서트, 체육관 콘서트에 네. 3일 연속 매진이었다고 하니까 5만 명이 왔었고 VIP석 13만 원에 일반석 9만 원. 돈이 얼마가 모였겠어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보고 뭐 아우야 형님이야 하라고 서로 시키고 아주 별 그 난리를 쳤던데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김어준이 마음 먹으면 낙마시킨다는 거예요. 김어준이 마음 먹으면 당대표도 누군가를 시킬 수 있고 이번에 얘는 또 뭐가 됩니까? 오광수는 민정수석이니까 청문회도 안 하는 자리인데 낙마시켰잖아요. 이건 청문회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퇴진시키거나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일부 민주당의 위원이나 혹은 민주당 내 세력이 칼자루 이 것을 거꾸로 하면은요. 이거 저는 이재명 정부 초반에 가장 큰 인사 하극상이 될 수 있다. 김어준이 그러면 권오를 실제로 낙마시키겠다 하고 조지면 결국은 이재명을 공격하는 꼴이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대통령이야 소리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권오를 이번에 이렇게 만약 김어준 방송이 거명을 한다거나 뭐 줄줄이 불러다가 아니 그 권오을 같은 사람을 우리 정부의 이 장관으로 국가보훈 장관으로 써서 되겠어요? 이런 흰소리 한번 하고 거기에 맞장구 치면 난리 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권오을이 물러나거나 혹은 인사권이 훼손되는 사태가 오면 저는 이것은 하극상이다. 좌파의 하극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거기까지도 보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재명의 이 소위 그 영이 잘 안 서지 않겠는가 이런 데까지도 내다보게 되고 아무튼 권오을 문제는 간단치 않아요. 내가 볼 때 그 괜히 우파 끌어들였네 뭐 검찰 출신이 검찰 개혁을 해야 하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 한 번 상책이 났고 이게 또 만약에 우파 끌어들인 장관이 이런 식으로 돈 문제 집중적으로 한번 맞았죠. 거기다가 구타 의혹으로 그것도 국가보훈부 이게 떨어지잖아요 앞뒤가. 환경부 장관이 그랬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쓰레기라고 할래나? 뭐 그런 거 농담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장관의 권오를 끌어내린다는 게 형식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늘 그래 왔잖아요. 예. 그런 식이 될지. 그러니까 이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홍준표 돼지 발정제에 이어 또 하나의 자서전 파동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거 좌파들이 일으킨 겁니다. 네. 네. 자, 권오을 한번 좀 상황을 지켜보시죠.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이슈 하나만 좀 살펴볼게요. 나경원 의원 지금 농성을 하기도 하고 대통령실 앞에 가서 지금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처리해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 계신데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홍근 의원의 비난이 있었고
또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 농성장에 찾아갔는데 분명히 단식 농성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식사는요 단식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장면들을 보였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자, 이 농성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한다. 저는요 국회 이 본관 농성에 추억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 강기갑 전 의원. 강기갑. 누군지 아시죠? 예. 수염 기르고 예. 뭐, 벙벙 뛰던 분이요. 예, 공중부양한다고 하던 예. 사람입니다. 민노당 의원. 이 사람이 그 단식을 하겠다고 그 이슈는 기억이 안 나요. 뭔 단식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본회의장에 그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단식하고 뭐 거기서 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빵 먹다가 빵하고 우유 먹다가 딱 들켰어요. 그것도 한겨레 기자한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아주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 단식 농성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FM으로 단식을 하면 6일 못 넘깁니다. 물 먹으면 좀 더 버티고 소금 좀 넣어서 그리고 뭐 옛날에 그 지율이라고 천성산 도롱뇽 네. 구한다고 그 지율 비구니가 얼마를 했죠? 뭐 기억도 안 나요. 기네스북 기록이에요.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100일 가까이 했던 거 아니에요. 같은데요. 이래저래 이해찬도 중간에 한번 가고 해가지고 네, 며칠 했는지 한번 검색을 한 해볼게요. 200일 했나요? 저는 아, 뭐 그래요? 이건 뭐 세계인이 입을 떡 벌릴 그 단식을 했었죠. 네. 자, 이번에 그 나경원 의원은 단식이 아니에요. 본인도 그랬어요. 아니 단식이 아니다. 지금 앉아 있는데 물뿐만 아니라 그 이 박홍근이죠. 네. 전 원내대표가 자기 그 소셜 미디어 SNS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전날 오후부터 국회 중앙홀에서 숙식 농성에 돌입한 나 의원. 숙식 농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웰빙 김밥 먹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교 탁상용 선풍기 틀고 라며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 같기도 하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병기가 왔어요. 원내대표. 그랬죠. 그 동작을이 나경원이니까 동작갑입니다. 그래가지고 김병기는 나경원 의원보다 나이도 좀 아래여서 서로 여야의 당적이 다르지만 동작 남매 어쩌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 공식 항의를 합니다. 아니 뭐 동작 남매라고 하지를 말든가 이런 조롱이나 하고 말이야. 원내대표 한 사람이 이런 것도 말 안 해주느냐. 그리고 왜 에어컨은 끄는데 그랬어요. 에어컨도 안 틀어준다. 네. 아 에어컨 안 틀어주니까 손풍기 튼 거 아닙니까? 그 죄송합니다. 영상 31도에 뭐 체감온도 36도 나가는데 그 국회에서 자기 좋은 집 놔두고 국회에서 텐트 생활하고 하는데 그 자기 손풍기 하나 틀었다고 이걸 바캉스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거 얼마나 합니까? 게다가 웰빙 김밥? 아니 숙식한다고 해서 김밥 좀 시켜 먹었어요. 나경원 의원 돈 많아요. 그리고 김밥 한 15,000원짜리 뭐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시켜 먹었다고 그게 무슨 캠핑, 바캉스 이런 말로 조롱할 일입니까?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 왔을 때 힐난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동작 남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니지 마라 말이야. 에어컨 좀 틀어주라. 그랬더니 김병기 고개 깍듯이 숙이면서 죄송하다. 에어컨 당장 틀어드리겠다 그랬어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사무총장한테 한마디 하니까 그날부터 그 본회의장 에어컨이 빵빵해졌어요? 에어컨이 빵빵해졌대요. 지금 그런 당이에요 민주당이. 그런 당이고 또 김민석이 찾아왔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김민석하고 나경원 의원은 82학번, 김민석은 사회학과, 나경원은 법대. 이 서로 뭐 또 정치하면서 잘 알아요. 네. 그래서 말도 편하게 하고 그 옆자리에 김민전도 있었고 네. 김미애 의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성 의원 3명에 김민석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까 무슨 자매야 남매야 그랬대요. 또 누가 아니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여야 의원들이 그렇게 밖에서는 으르렁대고 김민석 당장 뭐 파렴치한 물러나라 하면서 왜 서로 웃으면서 농담 주고받는데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고 알고 보니까 또 앞에서
그 언론용으로 싸우는 거 하고 또 자기들끼리 또 앉아가지고 저렇게 노닥거린단 말까지 해야 될지 뭐 그런 거의 그런 수준의 대화들을 하면서 농담 주고받기 하던데 그건 또 뭐냐라는 비난이 있어서 정치권 전체가 싸잡아서 또 욕을 먹는 부분도 있었다고 봐요. 허앵커는 어떻게 보세요? 그 김민석과 그 새 여성 의원들 간의 대화를? 세 분이 아마 왜 세 분이 했을까는 제가 그냥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단식 농성은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집단 농성 형식으로 한 이유는 사실은 의원 의정 활동을 부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외부에 긴급하게 어떤 세미나도 가요. 그래서 적어도 한두 분은 계속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시작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그랬대요. 나경원에게 식사는 그 말이 짧잖아요. 친하다는 거죠. 네. 식사는 하셨어요가 아니에요. 밥은 그런 거예요. 식사는 그리하고 물었더니 단식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 잘 알잖아요, 김민석이. 다 알고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얼르고 뺨치는 거지 무슨 단식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재차 물었대요. 네. 그러니까 단식은 하지 마. 또 말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요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다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찍고 SNS에 올리고 그 주류 언론 무슨 뭐 뉴스 언론 그 TV 이런 데서 안 방송해도 이거 지금 짤로 엄청 돌아다녀요. 말이 짧더라고. 그 말이 짧다는 건 친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은 하지 말고 왜 단식이 중요합니까? 단식 안 하겠다고 하고 농성하는 거예요. 그나마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런 농성이라도 근데 어제 보니까 이 얘기 내용은 단식도 안 하면서 뭐 이런 걸 뉘앙스로 그냥 알리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조롱은 그거죠. 아니 하려면 단식을 한번 대차게 하시든가 돈도 많은 우리 나 의원님께서 그런 거고 아니 내가 언제 단식한다 그랬냐? 항의 차원에서 국회 숙식 농성을 한다 그랬다. 참 씁쓸한 한 장면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나 어쨌든 나 의원이 진정성을 갖고 하는데 그 보수 우파들 생각은 그렇잖아요. 아 좀 제대로 좀 투쟁 좀 못하나? 삭발 뭐 이런 거 구태의연하다고 하는데 삭발에 뭐 결연이 좀 뭐 뭐라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지 밖에 나와서 이제 무슨 항의 농성도 좀 하고 하는데 한마디로 야당이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웰빙 정당이자 야당을 해본 적이 없는 당이에요. 야당을 안 하니까 야가 무슨 야입니까? 들 야자 아니에요. 들에서 와일드하게 거칠게 이 풍찬 노숙하는 그런 체질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과연 지금 거의 철옹성을 거의 다 완성해 가고 있는 이재명 정권을 그야말로 놀라게는 할 수 있을지. 계란도 자꾸 던지면 바위를 더럽히기나 한다는데 그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망치 들고 가서 100명이 1000번씩 쪼고 그러다 보면 귀퉁이라도 떨어뜨려 내겠다라는 자세로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의원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 의원은 사실은 가장 선두에서 싸워오는 사람이고 또 가장 전투력 있는 사람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에 반이나 따라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나경원도 재평가 받고 있어요. 네. 안철수도 그때 재평가 소리가 나왔는데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속내는 전당대회 당대표 뭐 열릴 때마다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본인의 비원 내년 서울시장까지를 노리는 이제 나경원 의원 62입니다. 어느새 이제 62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지금 대 이재명 정권 투쟁에 던지면서 본인의 꿈도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제발 106명인지 7명인지 좀 하나같이 그 돌격대의 모습으로 하나같이 총폭탄이 되어서 좀 가서 부딪혀서 깨져보겠다. 아니 저는요 한번 의원직 총사퇴 같은 거 왜 안 합니까? 그 총사퇴에도 절대 국회의장 의원식이 그거 받아주지 않아요. 그 총사퇴 내면 전부 그 미결함에 넣어둡니다. 그 사표 수리한 적이 없어요. 그거 낸다고 의원직 배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해보기는 해야죠. 의원직 총사퇴 정도는 하면서 거리로 나가서 7, 8월에 열사병 걸려서 몇 명 좀 쓰러지고 뭐 이래야 국민들도 아 이게 이제 좀 정신을 차렸나 보다. 이제 좀 야당할 자세가 됐나 보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의사당 앞에 있는 주유소가 전국에서 기름값이 제일 비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라 돈으로 다 넣어주니까 기사들이 거기서 네. 돈 생각 않고 빵빵하게 기름 넣어가지고 의원님 나오시기 20분 전에 에어컨 시원하게 돌려서 아이고 추워 소리 안 나오면 혼난대요.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유치한 집권 세력의 장면들도 살펴봤습니다. 전투력에 싸우는 나경원은 조롱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앞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3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넷플릭스 3 중에 첫 1위에서 그걸 얘기했죠.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게 민주주의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냐. 이 포갑하는 사람들은 다 다수결이라는 것으로 위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도 한국의 지금의 국회도. 이제 그런 상황이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라도 항의하고 나서서 싸우는 게 집권 여당은 그걸 귀담아 듣고 그래 국회를 존중한다면, 이재명 말처럼 선출 권력을 존중한다면 나경원도 중요한 선출 권력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이재명은 단식을 할 때 수액 맞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링거 맞고. 그 단식이 아까 이제 정치인은 아니지만 네. 천성산 도룡뇽 그 단식 그 허구의 단식 얘기했는데. 그거 보니까 제가 숫자 보니까요. 예. 4번을 나눠서 했던데. 단식을 왜 나눠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러니까. 38일, 한 번은 48일, 한 번은 50일, 한 번은 100일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한 2년 기간 내에 걸쳐 2월 달에, 5월 달에 또 그다음에 언제 이렇게 4번. 과거에 예. 우리나라에서 그 정말 정치인 단식 가운데서 금자탑은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정말 제대로 했거든요. 네. 제대로 했고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IS가 23일 단식을 하다 정말 서울대병원 실려가서 사경을 헤맸어요. 정말 우직한 단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시면 이제 못 돌아오십니다. 네. 단식을 멈춰도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막 최영우, 김동영 이런 그 당시에 그 측근들이 가서 울면서 사정을 했어요. 살아남으셔야 민주화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단식을 겨우 중단합니다. 그때 기록이 제 알기로는 절대 30일이 안 됐어요. 23일인가 26일인가밖에 못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단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좌파들의 단식 기록을 보면 웬만한 거는 그냥 뭐 50일짜리도 있고 아까 뭐 빵 먹다가 들킨 감기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할 때 그때 그 국회 앞 텐트에서 할 때 그때도 그거 쓰러졌잖아요. 쓰러져 가지고 했던 게 그 20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단식은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단식 안 했다고 그 투쟁의 결기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작은 선풍기 돌리고 김밥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솥단지 갖다 놓고 라면 밥 해 먹습니까? 간단하게 라면 김밥 시킨 거잖아요. 그럼 동료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위로의 말이나 뭐 긍정하는 말은 못할 망정 그런 식으로 조롱하면 되겠습니까? 바캉스가 뭐고 캠핑이 뭐냐. 지금 그림에 저런 모습이 나오는데 저때 염색을 안 해가지고 일부러 염색도 안 하고 초췌해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그때 역연했어요. 그런데 단식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국면을 맞고도 제대로 된 단식에 나서는 의원 하나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단히 뼈아픈 지금 반성할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3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중국 문제부터 권오울 문제, 나경원 의원의 그런 농성에 대해서 집권 세력의 조롱, 그게 조롱할 일인지 그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3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